지금 드루킹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드루킹 측에서 2016년 11월 8일 그때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건으로 코너에 몰릴 때 내각의 추천 총리 등을 갖다가 이제 누구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여야 간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드루킹이 이런 내용의 기사를 가지고 유시민 총리설이라는 댓글을 갖다가 올려가지고 킹크랩으로 작업을 해서 베스트 댓글로 만들었고, 그래서 네티즌들이 유시민 총리라는 말을 그 댓글 보고 이렇게 검색을 하기 시작을 해서 순식간에 유시민 총리라는 말이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계기로 경공모가 기사를 직접 못 쓰더라도 기사에 댓글을 조작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드루킹 일당이 일기 킹크랩을 2016년 10월에 김경수에게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시범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모바일 형태의 매크로를 드루킹 사무실에서 보여줬다라고 옥중 편지에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그 일기 킹크랩의 성능을 확인하려고 유시민 총리라는 부분을 검색어를 조작을 했고, 여기에 이제 자신을 얻어서 2017년 1월에는 대선 전에 미국 아마존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2기 킹크랩을 만들어서 대선 때 본격적으로 투입해서 댓글을 조작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규모가 지금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특검의 지금 주요 이 조사 대상인 모양인데요. 그런데 특검이 하나 좀 잘못 간다 싶은 내용이 있는데, 서유기 박모를 소환해 가지고 지금 특검이 자금 출처, 경공모의 자금 출처를 조사 중이다라고 합니다. 자, 특검 관계자는 드루킹 사건의 큰 줄기를 잡아가는 상황이라면서 경찰이 수사했던 경공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즉, 이 서유기가 1년간 운영한 비용이 11억에 달하는 경공모의 자금책인데, 구속 전까지 이제 수제 비누 제작업체 대표도 하기도 했고 강연 수익 비누 판매로 자금을 마련했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이런 자금 운영 자금 중에 일부로 매크로인 킹크랩을 구입을 해서 불법 댓글 조작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김경수의 전 보좌관이었던 한모한테 500만 원을 준 것도 경공모 운영 자금에서 나간 것이다. 그래서 특검이 경공모의 자금을 지원한 새로운 인물 등 우선이 나올 가능성을 이렇게 지금 조사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드루킹 수사와 관련해서 당시 이 수사를 했던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청의 관계자 중에 유일하게 드루킹 자금을 조사했던 A 경위만을 파견받아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참 좀 어화스러운 게요. 지금 특검이 제일 집중해야 될 부분은 돈 문제라기보다는 한마디로 김경수와 드루킹 간의 관계가 돈을 주고 받았으면 과연 인사청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일정한 정도의 자금 조달은 드루킹이 했을 거고 11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중복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이제 검찰이 처음에 선거법 위반으로 했다가 이 출처가 해명되지 않는 매력이 있다라고 한 부분 안에서 정도가
실제로 드루킹이 쓴 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것도 필수겠지만은 이 자금 출처가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고, 적어도 지금까지의 드루킹 조직으로 봤을 때는 자금을 정기적으로 받았더라면, 아니면 부정기적으로라도 금액을 받았다면 드루킹이 과연 김경수나 정권을 향해서 저렇게 협박을 할 수 있었을까? 왜? 돈을 줬으면 돈 받고 한 팀이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죠. 아니면 돈을 줬던 사실을 협박한다고 하는 게 빠르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일체 오고 가지 않았고, 마치 인사를 책임져야 될 것처럼 하면서 강력하게 김경수 측을 압박을 했고, 나중에 김경수가 속였다는 걸 안 드루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면서 공개하겠다고 이야기한 걸로 봤을 때는 돈 문제는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비핵화는커녕 핵시설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핵무기를 은폐하고 핵연료 생산을 늘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지금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지금 우리의 안보와 관련되는 군사적 방어 태세를 북한과 군축 협상을 등을 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해체해 가고 있고, 또 북한과 철도, 도로, 남북로 가스관 등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북한에 곧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군 부대의 최전방 부대 시설 공사까지도 다 스톱했다는 거예요. K9 진지 등 100여 곳의 공사가 보류됐다는 겁니다.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로부터 5에서 10km 안에 남쪽 안에 있는 90에서 100개의 군부대 시설 신축 공사 사업을 잠정 보류했다는데요. 판문점 선언 이후에 단계적으로 군축을 진행을 해서 전방에 있는 부대를 뒤로 물리는 데 대비해서 괜히 공사해놨다가 또 뒤로 물리라고 하면 공사한 게 헛게 되니까 그렇게 한 걸로 보인다는데요. 지금 북한이 비핵화나 재래식 군축 등에 대해서 어떠한 성의를 보이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협상에서 결과는 결과고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때까지는 방어태세를 튼튼히 해야 되는데 우리만 지금 섣부르게 방위태세를 약화시켜 가고 있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작전 개념상 최전방에 있는 100여 개의 부대에 올해나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시설 신축 공사가 다 올스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아마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랬다고 하는데요. 이런 그 부대들은 최전방인, 한마디로 FEBA, 즉 Forward Edge of Battle Area, 즉 전투지역 정단 알파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FEBA는 유사시에 우리 군의 단계적 방어선으로 위쪽으로부터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즉 휴전선에서 최전방이냐 아니냐에서 처음에는 1단계에서 막고 또 밀리면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막는다라는 이런 부분인데요. FEBA는, 이 알파는 DMZ에서 5에서 10km 떨어진 곳으로 민통선 내부의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DMZ 철책선 경계부대, 수색대대, 포병대대, 정보부대 등이 배치되어 있는데, 신축 예정시설은 대부분이 내무반이고 일부는 K9 자주포 진지 개선 작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보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류하는 이유로 국방부가 말하는 내용이 희한한데,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됐고 군축이 진전돼 최전방 부대의 후방 배치가 이루어지면 시설 철거도 불가피해서 그런다. 그거 그때 가봐야 아는 부분이지요. 그걸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뭐가 이루어진 게 있어요? 말뿐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이나 경찰이나 이런 조직은 만약에 일어날 경우에 대비를 해서 존재하고 또 방범 순찰을 돌고 하는 거지 일어난 이후에 대비하라고 있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공사를 완료하면 나중에 또 옮겨서 공사해야 되니 철거 비용도 들고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그랬다는 건데 도대체 뭐가 지금 이루어진 게 있다고 지금 남북 간에 군축이 논의되고 있어서 안 한다냐는 겁니까? 보통 단계적 군축은 군사적 신뢰 구축 그리고 운용적 군비 통제, 구조적 군비 통제 중으로 진행되는데 우리는 지금 군사적 신뢰 구축의 1단계의 초입에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용적 군비 통제 단계라는 2단계가 DMZ 내의 GP 철수 그리고 장사정포 후방 배치 등이고 이 단계가 실현되어야 병력 감축, 최전방 부대 후방 배치, 무기 감축 등인 구조적인 군비 통제 즉 3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신뢰 구축, 2단계 운영적 군비 통제, 3단계 구조적 군비 통제인데 우리는 1단계 초입인데 지금 3단계나 갔어야 있어야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평양은 DMZ에서 180km인데 서울은 60km도 안 되는데 그런데 최전방 부대의 후방 배치가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최전방 부대가 후방으로 배치가 되면 10km 정도 뒤로 빠지면 유사시에 파주가 제1선 부대가 되는데 수도권 방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기계화 전쟁 그리고 또 이 다연장 로켓 같은 것이 과거의 대포를 대신하는 전쟁에서 5, 60km라는 것은 순식간에 돌파가 가능한 한마디로 매우 짧은 거리입니다. 6.25 때 60km는 3일 걸리는 거리였지만은 현대전에서 60km는 그냥 빠른 속도로 오면 2시간 안에 점령이 가능한 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60km를 놓고도 10km 이상 양보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이것이 군축이 가능한 부분인가 불가능한 부분인가 180km의 평양과 그 3분의 1인 서울 이 두 개를 놓고 똑같이 뒤로 10 미룬다면 북한은 우리가 10 미루면 30, 60 이런 정도로 뒤로 밀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쳐들어갈 일이 없다라는 걸 국민들이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하는 겁니다. 자, 남북이요. 28일 날, 지난 6월 28일 날 말입니다. 동해선의 고성 원산 구간, 경의선의 개성 평양 구간 도로를 현대화하고 이를 위해 공동조사를 실시키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착공식을 한대요. 실제 공사하는 것은 아니라도 상징적으로 착공식을 빨리 당겨서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판문점의 통일각에서 남북도로 협력 분과 회담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해선 경의선 도로 현대화 사업을 마치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빨리 한다는데 이거 큰 문제가 있어요. 왜? 지금 북한군이 남침을 하는데 경의선과 동해선을 현대화시켜주면 지금 북한의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북한의 기계화 부대가 남침을 하는 부분에 지장이 좀 있을 건데 이걸 현대화시켜주면 북한군이 그걸 타고 밑으로 내려오는 그 통로를 우리가 우리 돈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강원도 고성부터는 다 현대화 고속도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북한군의 도로를 갖다가 원산부터 여기까지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저기 의주부터 또 자유로까지 연결해주면 만약에 유사시에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찬데요. 왜 이걸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심지어 공사 범위와 현대화 수준을 국제 기준에 준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도로를 만들기 위한 공동조사단이 8월 초부터 경의선 이어서 동해선에서 진행하기로 한다라는 겁니다. 미친놈들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에 김정열 2차관이 수석 대표로 해서 나갔다는데 이거 지금
북한하고 도로만 연결시킬 만큼의 북한의 안보 위협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전에 정부 고위 당국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미북 관계 역시 남북 관계처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고 기대이자 희망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통일농구 경기가 지금 또 북한에서 열려서 이 단장 자격으로 방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북한에 억류된 사람 한 명도 석방도 못 시키면서 남북 간의 철도 도로 연결 문제와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고, 그래서 북한이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착공식도 빨리 했으면 한다. 그래서 우리도 가능한 한 빨리 해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대협 출신의 오영식이 전 국회의원이죠. 지금 철도공사 사장인데, 자, 오영식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한마디로 지금 경의선 철도와 동해 북부선 경원선 선로도 다 연결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이런 것들이 속도를 낸다고 하고, 심지어 철도청 산하에 남북 대륙 사업처까지 만들어서 이산가족을 싣고 서울 평양을 오고 가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분야에서는 지난 6월 26일 날 남북 대표단이 만나서 동해선 경의선 남북 철도 연결 및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논의를 했는데, 자, 경협에 대한 국제 제재를 의식해서 당장은 어렵지만은 조사를 해서 준비를 다 해두고 있다가 여차하면 이걸 갖다가 착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북한의 철도 사정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북한 철도의 전철화율은 80%로 우리보다는 높지만은 복선화율은 3%밖에 안 돼서 전부 단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베이징까지 운행되는 국제 열차는 신의주에서 평양까지가 시속 50km로 6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 풍계리 갔던 기자들은 원산 풍계리 간 35km를 달리는 기차를 타고 16시간 만에 핵실험장에 도착했다 그래요. 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대륙철도고 북한 철도 놔주는 걸 고사하고 현대 전쟁에서 철도를 통한 전쟁 물자 수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째서 이걸 갖다가 지금 다 연결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문재인이 러시아에 가서 철도 연결보다도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더 서두르겠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내부에서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 동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한국 동해안까지 연결되는 가스관을 연결하겠다. 이거 과거에 이명박 정권에서 시도를 하다가 우리가 돈을 다 내고 북한의 가스관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차하면 북한이 중간에서 구멍을 뚫거나 잠가버렸을 경우에 대책이 없고 굉장히 낭비적이며 우리가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의 가스관 통행료를 1년에 수천억씩 물으면서 우리 비용으로 공사도 우리가 하지 못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하게 하는 것은 매우 낭비적이다 해서 안 됐죠. 근데 이 부분까지도 지금 거론되고 있다. 기가 찬 현실입니다. 뭐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서둘러서 이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